본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매수와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결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미국 동부 시간 나스닥 100 지수에 새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ETF 자산 규모는 전 세계 합쳐 약 8천억 달러입니다. 그 5종목 중 하나가 코어웨이브, 티커 CRWV입니다. 작년 3월에 상장됐으니 딱 15개월 만에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건데요. 이 정도 속도면 사상 최단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사 회계 정보를 보면 이상한 숫자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640억 달러인데 수주 잔고는 그 1.5배인 99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7조 원입니다. 회사 시총보다 큰 미래 매출이 이미 계약돼 있다는 뜻이죠. 매출 가시성으로 보면 향후 8년치를 이미 채워둔 셈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부에 또 하나 큰 숫자가 있습니다. 총 부채 250억 달러입니다. 2025년 말 216억 달러에서 한 분기에 35억 달러 늘었습니다. 갭 기준 1분기 순손실 7억 4천만 달러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기본 이상 모두 마이너스 1.4달러입니다. 그리고 올해 자녀 9개월 만기 부채 60억 달러입니다. 사실상 매년 수십억 달러씩 갚거나 다시 빌려야 하는 구조입니다. 벡터로그의 약 4분의 1은 오픈 AI 한 곳에 묶여 있고 그 오픈 AI도 자기 적자만 1,15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벤로그가 진짜 매출이 되는지, 부채를 어떻게 막을지, 오픈 AI 의존이 어디까지 걸지 오늘 재무제표 한 줄씩 직접 까볼게요. 호재인가 함정인가 한 가지만 풀고 갑니다. 먼저 코어웨이브라는 회사부터 보시죠. 2026년 6월 19일 미국 동부 시간 종가 기준 시가총액 약 64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원래 이름이 아틀란틱 크립토 코프였습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채 굴하던 스타트업이었어요. 2019년 10월에 사명을 코어웨이브로 바꾸는데 그 직전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가는 게 정해지면서 GPU 채 굴이 끝나가던 시기였죠. 남는 GPU를 AI 회사에 빌려주기 시작한 게 피벗의 시작이고 그 결과 2022년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 오픈 AI 일본 고객이 된 회사가 됩니다. 코인채 굴기 회사가 오픈 AI를 먹였다는 표현,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그러면 코어웨이브가 정확히 뭘 파는 회사일까요? 첫째,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직접 사들입니다. H100, GB200 같은 최신 가속기를 우선 할당받아서 자체 자산으로 잡습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에 그 GPU를 깝니다. 자체 소유 데이터 센터도 있고 시카고처럼 15년 단위로 외부에서 장기 임대도 합니다. 건물은 빌릴 수 있어도 안에 들어가는 GPU와 운영은 전부 코어웨이브가 직접 합니다. 셋째,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를 하나로 묶은 인프라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AWS 가상화 기반이라면 코어웨이브는 베어메탈 쿠버네티스 기반입니다. 가상화 오버헤드 0%, 같은 GPU에서 약 3분의 1 가격에 제공됩니다. 넷째, 고객층입니다. 오픈 AI,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로켓 같은 AI 회사들이 핵심 고객이고요. 5년에서 15년, 단위 장기 약정으로 인프라를 빌려갑니다. 매출 구조를 한 줄로 보시면 그 장기 약정 합산이 회사가 말하는 수주잔고 100브로그 994억 달러입니다. 매출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약된 약정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는 만큼 분기별로 인식되는 구조죠. 그러면 왜 AI 회사들이 AWS 나해저가 아니라 코어웨이브한테 돈을 맡길까요? 첫째, 엔비디아가 직접 코어웨이브 주주라는 점입니다. 가장 최근 13F 공시 기준 약 13%, 4,720만 주, 평가액 약 36억 달러입니다. IPO 당시 7%에서 2배가 됐습니다. 올해 1월에는 별도 사모로 추가 매입까지 했습니다. 20억 달러입니다. 약 2,300만 주를 주당 87.20달러에 더 넣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GPU 매입 계약 만료일입니다. 2032년 4월입니다. 그때까지 엔비디아가 코어웨이브 가 못판 GPU들 의무로 사주기로 돼 있고 새 GPU도 가장 먼저 할당됩니다. 둘째, 기술 구조 차이입니다. AWS와 애저가 가상화 기반이라면 코어웨이브는 베어메탈 쿠버네티스 기반이죠? 엔비디아가 직접 공식 지정한 것도 있습니다. GB200 인퍼런스 라인. 이 라인에서 코어웨이브가 첫 클라우드 사업자로 공식 지정됐고 2030년까지 공동 5기가와트 협약까지 묶였습니다. 신규 계약도 보시죠. 이번 달 6월일 블룸버그
다음날 크레인즈 시카고 경제 매체가 보도한 시카고 데이터 센터 건입니다. 프라임 데이터 센터제 자회사가 짓는 데이터 센터를 코어이브가 15년 임대하는데 총 매출 기준 약 22억 달러 규모입니다. 7년씩 2번 갱신 옵션이 붙어 있고 전기료, 운영비, 세금까지 전부 코어이브가 책임지는 구조죠. 자금 조달은 9억 달러 정크본드 발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6월 16일 주가가 하루에 10% 넘게 뛴 게 이 거래가 시장에 본격 반영된 시점입니다. 회사가 그리고 있는 인프라 로드맵도 보시죠. 1분기 말 기준 데이터 센터 32개, 활성 전력 1기가와트 초과, 계약 기준 3.5기가와트, 2030년 목표 8기가와트 이상입니다. 자본 지출 가이드도 같이 보시죠. FY25 약 150억 달러, FY26 가이드는 300억에서 350억 달러입니다. 올해만 데이터 센터와 GPU 매입에 작년 대비 약 2배를 쓴다는 뜻이죠. CEO 마이클 인트레이터는 이번 어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성 전력 1기가와트를 넘었고 2030년까지 8기가와트 이상으로 확장할 자본 구조를 갖췄다. 그런데 이 32개 데이터 센터 짓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진짜 핵심이죠. 부채 만기 일정, 신규 발행, 차노세 때 비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부터 함께 보시죠. 1분기 매출 20억 8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 시장 컨센서스 비트했고 GPU 클라우드 신생사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다음, 매출 20억 8천만 달러에서 영업비용 22억 2,200만 달러를 빼면 영업손실 1억 4,400만 달러, 이자 비용이 한 분기에 5억 3,600만 달러, 결과는 갭 순손실 7억 4천만 달러입니다. 조정 영업 마진은 플러스 1%지만 갭 영업 마진은 마이너스 7%. 두 숫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동종 4사 비교 보시죠. 코어이브 20억 8천만 달러, 네비우스 약 5억 2천만 달러, 디지털오션 약 2억 5천만 달러, 아카마이 약 1억 7천만 달러. 택시 만줄. 매출은 1위, 마진은 꼴등입니다. 부채로 넘어가 보시죠. 3월 말 기준 부채 원금 합 250억 달러입니다. 작년 말 216억 달러에서 한 분기에 35억 달러 더 늘었습니다. 부채 자본 비율은 10.7배입니다. 문제는 만기 일정입니다. 올해 자녀 9개월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60억 달러, 2027년 56억 달러, 2028년 38억, 2029년 28억, 2030년 23억. 총 원금 251억 달러. 매년 수십억 달러씩 갚거나 다시 빌려야 하는 구조죠. 운영 중인 부채 패실리티는 모두 10위권입니다. 그중 투자 등급이 단 한 건 3월에 만든 DDTL 4.0입니다. 그래서 1년 새에 새로 만든 패실리티 한도가 150억 달러입니다. 10개월의 건 3월 DDTL 4.0 86억 달러, 5월 DDTL 5.0 1,011억 달러, 그리고 그저께 6월 18일 시니어 노트 12억 5천만 달러 더하기 25 유로 추가 발행. 빚 갚으려고 빚을 내는 셈이죠. 수주 잔고로 넘어가 보시죠. 회계에선 자녀이행 의무 RPO라고 부르는데요. 3월 말 기준 100폴의 도구 합계 약 994억 달러, FY25 매출 50억 달러의 약 20배입니다. RPO 25억 9천만 달러의 위탁과 오픈 AI 4.4 메타 약정을 더한 값이에요. 100% 노그 인식 일정을 보시죠. RPO 25억 9천만 달러 기준. 24개월 안에 매출로 잡히는 비율이 36%, 4년 안에 75%. 오늘 100억 로그가 오늘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 인식과 이자 비용 해결은 별개 시계입니다. 2분기 매출 가이드는 회사가 컨센서스 21억 3천만 달러보다 낮은 20억 7,500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컨센 하회입니다. 단 연간 매출 컨센은 결과 직후 50억 달러에서 52억 달러로 상향됐습니다. 배굴의 노구, 인식 플러스 캐펙스 가속을 분석가들이 우호적으로 반영한 거죠. 스마이너스 트레이드 마크 세축을 하나에 정리하시죠. 매출, 부채, 100 로그. 매출 플러스 112%, 부채 자본 10.7배, 100%고 900억 달러로 매출의 약 20배입니다. 셋 중 어떤 게 먼저 닿느냐? 투자자가 직접 판단할 영역입니다. 재물을 본 다음 다시 6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으로 돌아가 보시죠. 신규 편입 5종목, 코어이브 외에 에스테라랩스, 네비우스, 로켓넷, 테라다인입니다. 이 중 AI 인프라가 3종목, AI 인프라가 그 자리에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신규 5종목과 제거되는 5종목을 같이 보시죠. 통신, IT 서비스, 바이오,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이 빠지고 그 자리에 AI 인프라가 들어갑니다. QQQ 같은 패시브 펀드는 인덱스가 바뀌면 자동으로 비중을 맞춥니다. 강제 매수 규모 약 24억에서 40억 달러. 공식은 단순합니다. 추종 자금 8천억 달러 곱하기 신규 비중 0.3에서 0.5%. 코어 위브 평균 거래량 기준 약 3에서 5거래 일치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죠. 작년 3월 40달러 IPO 52주 최고 187달러. 6월 19일 종가백 17달러입니다. 최근 한 달 안에 6월 12일 플러스 19%, 6월 16일 플러스 10%로 두 번 점프가 나왔습니다. 6월 12일은 메타 21조 원 커미트먼트 직후, 6월 16일은 시카고 데이터 센터 보도가 시장에 반영된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6월 22일 강제 편입까지 D-1, 그 후 락업 폐쇄와 분기 어닝이 이어지는 일정입니다. 단기 인덱스 효과 플러스 중기 부채 차원 시그널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백설한 노구 900억 달러의 진짜 알맹이가 있는지 세 가지 사실로 보시죠. 첫 번째, 시카고 데이터 센터입니다. 22억 달러, 15년 임대 7년씩 두 번 갱신 옵션. AI 인프라가 1, 2년 단발 계약이 아니라 15년 단위로 묶이기 시작한 첫 사례입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와의 락인입니다. 지분 13%, GPU 매입 의무 2032년까지, 그리고 공동 5기가와트 협약. AI 클라우드 1티어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림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 자금 조달 구조 자체가 시장 인정을 받았습니다. 150억 달러입니다. DDTL 4.0 85억 IG, 5월 DDTL 5.0 31억, 6월 시니어 노트 달러와 유로 추가. 고금리지만 자금이 들어온다. AI 인프라 신뢰의 또 하나 증거입니다. 다만 같은 사실의 뒷면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국증권사 공식 리포트는 0원입니다. 미국 분석가 23년 컨센 분포는 매수 14, 보유 8, 매도 1, 평균 목표주가 135달러입니다. 그런데 목표주가 분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135달러입니다. 최저 41달러 BMP, 최고 251달러 미즈오. 평균 대비 약 6배 갭입니다. 현재나 140달러, 평균보다 약간 위. 분석가들도 의견이 정리 안 됐다는 뜻이죠. 리스크 4가지를 같이 짚어보시죠. 첫째, 마이크로소프트 단일 고객 매출 비중 약 50%. 둘째, IPO 로드쇼 관련 마사이티스 대 코어위브 증권 집단 소송 진행 중. 셋째, 올해 잔여 만기 60억 달러 차환 필요. 넷째, 신규 퍼슬리티 평균 금리 약 10%입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매분기 같이 봐야 할 체크리스트 3가지로 정리해 보시죠. 6월 22일 강제 편입, 7, 8월 IPO 락업 해제, 그리고 매분기 부채 차환 시그널, 이 3시계를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종목을 한국에서 살 때 따라오는 첫 번째 리스크는 환율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지금 약 1,530원대, 올해 변동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입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 22%, 기본 공제 250만 원 초과분에 부과되고 매년 5월 1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A안, 매출 폭증과 백보로그락인으로 모멘텀이 우세하다. B안, 부채 자본 10.7배와 만기 임박으로 부채가 더 무겁다.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혹시 이미 매수하셨다면 몇 층이신지 같이 적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시청자 평균 진입 가격으로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8월 초 2분기 어닝에서 베포른 오그 인식률, 오픈 AI 비중, 부채 만기 3가지를 같이 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